조디 휘젠트루이트는 미국 아이오와주 메이슨시티에 위치한 CBS 계열 방송국인 KIMT TV 뉴스 앵커로 보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 여기자였습니다. 그녀는 1968년 6월 5일에 태어나 미네소타주 롱프레리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의 팀이 GA급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골프에 재능이 많았던 휘젠트루이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0년 세인트 클라우드 주립대학에서 방송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에 있는 KGAN-TV의 아이오와 시티 지국장으로 방송을 시작한 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ABC 계열사 KSAX-TV로 이직하여 그녀의 고향인 미네소타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1993년 KIMT-TV의 아침 뉴스 앵커로 일하기 위해 메이슨시티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헌신과 따뜻하고 매력적인 방송인으로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뉴스 준비를 위해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업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세련되고 전문적인 그녀의 방송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앵커로서의 업무 외에도 자신의 방송 능력을 향상시키며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널리즘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여 많은 메모를 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사회로 나가서 시청자를 만나고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휘젠트루이트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였으며 항상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방송을 모니터했고 동료들과 멘토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녀는 동료와 시청자 모두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1995년 6월 27일 화요일 새벽 4시경 아침 뉴스를 준비하던 방송국 프로듀서는 휘젠트루이트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늦잠을 잤다고 하면서 방송국으로 가기 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 시간이 다 되어가는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 오전 7시경 방송국 동료가 메이슨시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휘젠트루이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집 현관 밖에서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빨간 구두 한 켤레어 깨진 귀걸이 및 구부러진 자동차 열쇠 등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그녀의 빨간색 자동차 근처에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휘젠트루이트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내부에서 강제 침입이나 다툼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겨우 27살의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던 그녀의 실종은 아이오와주에서 유명한 실종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휘젠트루이트의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을 탐문해 그녀가 실종되기 전 몇 시간 동안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휘젠트루이트가 실종되기 전에 발생한 이상한 사건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초기 단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유력한 용의자나 단서를 파악하기 힘들었고 언론인으로서의 업무 특성상 지인과 출처가 많아 유력 용의자 명단을 좁히기가 어려웠지만 그녀의 가족과 친구 및 동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몇 명의 잠재적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존 벤시스라는 남성은 휘젠트루이트의 친구로 그들은 서로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벤시스가 종종 휘젠트루이트의 다양한 업무와 심부름을 돕는 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995년 6월 26일 그녀가 실종되기 전날 밤 벤시스가 그녀를 위해 만든 생일 축하 파티 비디오 테이프를 보기 위해 방문한 벤시스의 아파트에서 휘젠트루이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벤시스는 휘젠트루이트가 실종된 이후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에서 경찰은 그의 진술이 번복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새벽 4시쯤 휘젠트루이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진술을 바꿔 오전 3시 30분경에 그녀의 아파트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와 달리 강도 높게 차를 청소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휘젠트루이트 실종 직후 차에서 카펫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시스의 이러한 수상한 행동과 진술로 경찰은 광범위한 조사와 그의 재산에 대한 여러 차례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벤시스와 휘젠트루이트의 실종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은 그가 휘젠트루이트의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건의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한 명은 휘젠트루이트의 집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던 연쇄 강간범 토니 잭슨입니다. 경찰은 잭슨이 그녀가 거주하고
일했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피젠트루이트의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그의 소지품과 자산, 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수색에도 불구하고 잭슨이 피젠트루이트의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97년에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수사관은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 연쇄 강간범의 희생자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용의자로 피젠트루이트의 전 남자친구를 지목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녀의 커리어 성공을 질투했고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실종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했으며 범행과 연관된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수년간 수사관들에게 협조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는 피젠트루이트에 집착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을 지목했는데 이 남성은 피젠트루이트의 직장에 나타나 그녀의 동료들에게 그녀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지나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그녀의 아파트 단지 주변에 숨어 있던 것으로 목격된 또 다른 남자도 잠재적인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이 남성들이 피젠트루이트의 실종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지만 그녀에 대한 그들의 행동과 집착으로 인해 수사관들은 그들이 잠재적인 용의자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들 중 누구도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수년간 경찰 관계자들은 새로운 이론과 단서를 계속 탐색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결정적인 범인을 가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진행에 대한 몇 달간의 좌절 끝에 피젠트루이트의 가족은 그녀의 실종을 조사하기 위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기반을 둔 사립탐정 메카시를 고용했습니다. 탐정 메카시는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사립탐정인 더그 자사와 협력했습니다. 메카시와 자사는 피젠트루이트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국영 TV 프로에 여러 번 출연했고 1995년 11월에는 사립탐정들과 피젠트루이트의 가족은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3명의 저명한 심령술사를 만나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촬영되어 나중에 심령탐정 TV쇼의 파일럿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쇼는 피젠트루이트의 실종에 대한 통찰력과 이론을 제공하는 심령술사와 동행한 탐정 메카시와 자사 및 그녀의 가족들을 인터뷰한 내용 방송했습니다. 심령술사들과의 만남은 피젠트루이트의 가족과 수사관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단서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용의자를 식별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5월 가족과 시민을 포함한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조디 피젠트루이트의 실종과 관련된 징후나 증거를 찾기 위해 아이오와주 세로고르도 카운티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숲이 우거진 지역과 들판과 수역을 수색하면서 의심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을 표시하기 위해 깃발을 꽂았고 이렇게 깃발이 달린 각 사이트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의해 재조사되었지만 불행히도 대규모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후 몇 달 동안 경찰과 사립탐정은 피젠트루이트의 실종에 대해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친구, 가족, 동료, 지인을 포함하여 그녀를 아는 사람들과 1000건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몇 년 동안 여러 명의 용의자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피젠트루이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2001년 5월에 그녀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계속해서 시위와 추모 행사를 열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얻었고 다양한 언론 매체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루며 대중들과 최신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2003년에는 파인드주디.com에서 미네소타 TV 기자 주시 벤슨과 게리 피터슨이 피젠트루이트의 사건을 강조하고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고 그녀의 사건을 대중의 눈에 띄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범죄수사부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피젠트루이트의 친구이자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인 존 벤시스에 대해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은 진행 중인 피젠트루이트의 실종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벤시스 차량 2대의 GPS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시 경찰서와
아이오와주 범죄수사부가 여전히 휘젠트 루이트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계속 추적하고 증거를 분석하며 사건을 둘러싼 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잠재적인 증거나 단서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findjudy.com은 휘젠트 루이트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단서를 생성하고 그녀의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2022년 ABC 방송사의 20/20에서는 휘젠트 루이트의 실종을 조사하고 사건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다루는 새벽에 사라지다라는 새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은 20/20프로에서 휘젠트 루이트의 사건을 다룬 세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언론은 휘젠트 루이트 사건을 조명하고 대중의 시선을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및 전국적인 뉴스 매체들은 그녀의 실종을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메이슨 시의 작은 마을에 전국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속적인 언론 보도로 휘젠트 루이트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답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휘젠트 루이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그녀의 실종은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